안녕하세요. 신촌파고다 토익 대표 강사 대표 토익의 지성쌤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시키지 않겠습니다. 5월 16일 정기 토익 적중 특강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정말 중요한 포인트들 많이 담았으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께 정말 큰 복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1번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는 목적격 대 제규의 대명사입니다. 정말 아시는 분들께는 별거 아니지만 모르시는 분들께는 계속 헷갈림을 유발하는 그런 문법이 되겠어요. 자, when visiting smarter kitchens both at the convention까지 일단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제 문두에서 컴마까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죠. 문두에서 컴마까지는 수식어이기 때문에 괄호 묶어서 정리하시고요. 근데 remember 이게 지금 주절의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말해봐요. 우리 주어가 없는 동사는 있을 수가 없죠. 주어라는 것은 동작을 행하는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근데 주어가 없다라는 것은 명령문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명령문이라는 것은 내 말을 듣는 너한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얘기를 하든 뭐 대면으로 얘기하든 아니면 뭐 전화를 하든 간에 이메일을 보내든 간에 명령은 너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늘 2인칭 주어인 you가 생략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you remember 이거야. you remember. 근데 그냥 remember 정도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생략된 주어가 you라고 생각하시고요. 명령문이기 때문에 to help 도와줄 것을. 우리 help라는 게 기본적으로 돕다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빈칸은 그 오른쪽에 들어가는 목적어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 뒤에 to a free sample까지는 역시 전명구로서 괄호가 처리가 되겠네요. 자, 일단 소유격인 D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소유격은 명사를 이런 식으로 받는 거잖아요. 자체적으로 명사로 쓰일 수가 없기 때문에 탈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yours, 너의 것. 이거는 너의 것, your something이라는 소유격 플러스 명사가 축약이 된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게 들어가려면 일단 누구누구의 것, 이게 나와줘야 돼요. 누구의 것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너의 것, 나의 것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무턱대고 너의 것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그러면 싸움이 나죠. 자, 그래서 yours 정답이 될 수가 없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yourself와 you 중에서 제기대명사라는 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동작의 목적어 자리에 제기대명사라는 것은 항상 그 동작을 행하는 주체랑 같을 때만 정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I love myself 이런 문장이 있을 수가 있겠죠.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쓸 때 쓰는 겁니다. I love me가 아니고요. Do you love you? 이게 아니라 Do you love yourself? 이런 식으로 그죠? 주어랑 목적어 즉 동작을 행하는 자와 받는 자가 같을 때 쓰는 게 제기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제이든이라는 사람이 있을 때요. 제이든 loves himself. 이렇게 쓰면 제이든은 그 자신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죠? 본인, 자기애가 굉장히 강한 사람을 말하는 거겠고요. 만약에 제이든 loves him 이렇게 쓰면 여기서 him이라는 사람과 이 제이든이라는 사람은 같은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제이든은 그를 사랑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러면 우리 제이든이 그런 분이 돼버리죠. 자,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건 될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지금 문장 내에서 다른 그가 안 나왔잖아요. 다른 사람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럴 때는 무조건 얘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Remember to help yourself. 너 스스로에게 도와주세요. 너 스스로에게 주세요. free sample. 이 무료의 샘플들을 마음껏 주십시오. 여기서 help라는 것은 돕다라기보다는 그냥 음식 같은 것들을 물건 같은 것들을 마음껏 주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주어랑 목적어 대상이 같기 때문에 help yourself라는 목적격이 제기대명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명령문이니까 너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 help yourself to까지 하나의 수거 표현으로 정리하는 것도 좋은 습관이 되겠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뭐 아마 5학년쯤에서 배울 겁니다. 5학년 그 2학기 한 6단원쯤에서 배울 겁니다. 그때 help yourself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help yourself 마음껏 먹어 이런 식으로 친구를 초대한 상황에서 친구에게 인사를 건네봅시다. help yourself, thank you. help yourself, thank you. 이걸 4시간이 아니라 40분 동안 반복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help yourself는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뷔페식으로 차려놓은 데서 마음껏 드세요. 이런 식으로 조금 순화시켜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마음껏 먹어 이런 느낌보다는 뭐 이렇게 서빙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서 마음껏 여러분들이 뭐 원하는 대로 드세요. 이런 표현으로 쓰는 건데요. 뭐 어쨌든 help yourself라는 표현은 하나의 수고로 기억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1번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목적격과 제기대명사의 구분은 동작을 행하는 주어랑 같으면 제기대명사고요. 다르면 일반적인 목적격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좋습니다. 1번 정답으로 골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2번 가겠습니다. 자, 우리 다양한 쓰달 이 뭐일까요? 다양한 쓰달 이 뭔 말이지?
자, you must enter. 당신은 반드시 enter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무엇을? 빈칸을. 지금 목적은 명사 자리고요. 그 다음에 password까지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빈칸의 passwords들을 입력을 반드시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Every time you access your personal account. 지금 every time 일종의 접속사로 보셔야죠. 네, 매번 할 때마다. 그죠? whenever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어카운트에 접속을 할 때마다 네, 빈칸의 패스워드들을 입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라는 건데요. 자, 지금 A1의 comprehension이라는 것은 이해력이라는 거죠. 그죠? listening comprehension이라든지 reading comprehension이라든지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다음에 specification이라는 것은 설명서, 사양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흔히 줄여가지고 spec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평상시 우리끼리 얘기하는 이번에 취업에서 스펙을 준비를 한다라는 것은 잘못 쓰고 있는 겁니다. 네, 사람에 대해 쓰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설명서라든지 사양, 기계라든지 이렇게 사물에 붙이는 어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eries, 이거는 series 연속이라는 단어로서 a series of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흔하게 쓰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게 1년에 연속에라는 건데 네, 그냥 부드럽게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정도로 해석을 하실 수 있겠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1년의 패스워드들을 입력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가 정답이 되겠고요. 뒷문의 proof라는 것은 증거라든지 증명서 정도의 어휘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selection이라든지 그 다음에 diversity라든지 array라든지 range 혹은 assortment 이런 것들이 왼쪽에 오른쪽에 of를 붙이면서 다양한 정도로 해석이 되는 그런 표현들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series의 s, 그 다음에 selection의 s, 그 다음에 DARA라는 앞글자씩을 따가지고 쓰다에 요즘에 A까지 추가시켜서 쓰다라라고 부르는 아이들이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랑 of 사이에 빈칸이 형성이 됐을 때 들어가는 대표적인 어휘가 되겠습니다. 무조건 아니에요. 무조건 얘네들 있을 때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반드시 해석을 해보셔야 돼요. 거의 90% 이상 정답이 되긴 합니다만은 가끔씩 진짜 고난도 문제, 함정 문제를 만들 때 얘네들의 함정으로 내는 문제도 1년에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2019년 기준 딱 한 문제 이렇게 함정을 나왔었는데 그래서 반드시 이런 것들이 보인다고 옳다커니 정답 찍지 마시고 해석을 해보시고 나쁘지 않으면 그대로 go 하시고 만약에 해석이 조금 어색하다 싶으면 다른 선택지의 가능성도 염두에 둘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모든 것들은 해석이 결정하는 겁니다. 정기토익은 해석해서 푸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시험을 생각하시면 돼요. 문법이라는 것은 그 해석을 보조할 뿐. 그죠? 파트 7 등의 작문 독해를 할 때 그 구조 같은 것들을 잡아주는 보조적 역할. 그리고 파트 5 문제를 풀 때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 어휘적인 능력이라든지 해석적인 능력을 보조하는 수단이 될 뿐 절대 그것이 우선시에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해석 연습하십시오. 자, 좋습니다. 어쨌든 얘네들은 다양한이라는 조합을 만드는 굉장히 빈출되는 그런 단어들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정답 C번으로 잘 골라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3번 가겠습니다. 자, 문두에서 컴마까지. 자, 문두에서 컴마까지 이거 정말 중요한 수식어 정리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문두에 빈칸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컴마가 있잖아요. 그럼 괄호 묶으시라는 거예요. 이게 문두에서 컴마까지라는 그런 수식어 거품 덩어리가 되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문두에 빈칸이 있을 때 컴마가 있으면 거기까지 괄호가 묶이고 그리고 그 안에 동사가 들어있으면 빈칸에는 접속사 중에서도 무슨 접속사? 괄호가 묶인다는 것은 수식어 거품이기 때문에 무슨 절 접속사요? 부사절 접속사. 한 번 더 무슨 절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가 들어간 자리가 되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문두에서 컴마까지 동사가 있으면 부사절 접속사. 문두에서 컴마까지 괄호 묶고요. 그 괄호 안에 동사가 있으면 부사절 접속사가 들어가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창피하냐? 자, 우리 B번 벗은 등위 접속사입니다. 네, 등위 접속사는 절대 문두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등위 접속사라는 것은 같은 성분을 대등하게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문두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부사적으로 아직까지 이렇게 쓰일 수 있겠지만 역시 똑같은 등위 접속사로서 but과 같은 용법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역시 모든 등위 접속사는 문두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B번 뭐뭐 할 때라는 시간절 접속사랑요. 자, D번의 as는 시간절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유절도 가능합니다. 네, 뭐뭐 할 때도 되고 뭐뭐이기 때문에 라는 이유절도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Friday는 Factory Inspection Day이기 때문에 금요일은 Inspection, 점검 날이기 때문에 배송, 이번 주에 배송은 보내질 것입니다.
a day later than usual. 평상시보다 하루 더 늦게 보내질 것입니다. 라는 네, D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as 정답으로 잘 골라주시고요. 문두에서 컴마까지 괄호 잊지 마세요. 문두에서 컴마까지 괄호 안에 동사가 있으면 접속사. 문두에서 컴마까지 괄호 안에 동사가 있으면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늘 헷갈리는 부사. exactly. 여러분, exactly라는 부사에 대해서 네, 한 문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IT 팀은 was able to find out. 네, 이게 지금 동사로 쭉 잡힌다고 했을 때, 네, 발견해낼 수 있었습니다.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무엇을? exactly. 정확하게 딱 이런 부사가 되겠는데요. 자, 그 뒤에 지금 빈칸 뒤에 동사가 또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빈칸 뒤에 동사가 또 나왔다라는 거. 즉 문장 내에 지금 동사가 두 개가 나왔다라는 거. 빈칸에 반드시 무슨 사겠습니까? 접속사가 들어가겠죠. 말해봐요. 문장 내에 동사가 두 개라는 것은 절이 두 개잖아요. 네, 그러면 빈칸에 무슨 사? 접속사가 들어가주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A번과 B번은 접속사가 아니고요. 네, C번과 D번 중에서 whose는 거의 99% 확률로 이렇게 명사를 먼저 꾸며주면서 어떠한 누구의 명사인지 뭐 whose pencil 이런 식으로 누구의 연필인지 네, 굉장히 건전한 예문을 들고 있습니다. 누구의 연필인지 이런 식으로 명사를 꾸며주면서 쓰는 네, 의문 형용사적으로 쓰이는 거고요. 네, 지금 바로 빈칸 뒤에 동사가 나왔다는 것은 네, 주격의 역할을 동시에 겸할 수 있는 네, what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exactly what라는 것을 형광펜 여러분 지금 혹시 그 문제지를 출력을 해서 눈앞에 들고 계신다면 형광펜으로 exactly what을 형광펜으로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exactly라는 게 정확하게 딱 이런 부사인데요. 이렇게 what절, 네, 정확하게 딱 what made the company 웹사이트를 go offline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무엇이 회사의 웹사이트를 오프라인으로 만들었는지, 네, 오프라인으로 만들었는지, 이렇게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전환되게 만들었는지, 자, 그런 것을 꾸며주는 대표적인 부사가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딱 내가 뭐뭐 하는 거야. 정확하게 딱 뭐뭐 하는 것이야. That's what I want.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이런 문장이 있잖아요. 네, That's what I want. 근데 그게 딱 내가 원하는 거야. 이렇게 썼을 때 That's exactly what I want. 이렇게도 쓰지 않습니까? 그죠? 보통 이제 마트에서 막 이렇게 물건 찾잖아요. 네, 그럴 때 이렇게 딱 찾아주셨을 때 그럴 때 that's what I'm looking for. 그게 내가 찾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정말 강조할 때는 어떻게 말씀하시죠? That's exactly what I'm looking for. 이런 식으로 그게 딱 정확하게 내가 찾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exactly는 이렇게 what절이라든지 다른 의문사절, 명사절을 굉장히 자주 꾸며주는 네, 그런 부사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xactly의 세 가지의 빈출 용법을 보시면 첫 번째는 이렇게 exactly 3 o'clock. 네, 숫자를 꾸며주는 거예요. 숫자. 딱 3시. 그죠? 그냥 3시가 아니라 딱 3시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exactly the same. 자, the same. 무언가랑 같습니다. 우리 same이라는 것은 관용적으로 the를 함께 쓰거든요. 자, 그리고 무엇과 같다라고 할 때 as를 붙이는 용법까지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자, 그 왼쪽에 그게 딱 정확하게 같다. 딱 똑같다. 이런 느낌으로서 강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watch, where처럼 의문사가 이끄는 명사절을 exactly가 강조해 줄 수 있습니다. That's exactly what. 정확하게 딱 뭐뭐 하는 것이야. Exactly where blah blah. 네, 정확하게 딱 거기야. 이런 식으로 쓰는 것처럼. 그래서 exactly 세 가지 용법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exactly는 절대로 동사를 수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왠지 해석적으로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 자리에 빈칸이 있을 때 exactly가 정확하게라는 의미로서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절대 찍으시면 안 돼요. 왜? 동사를 직접적으로 수식하는 부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거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4번의 정답 D번으로 잘 골라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동사 문제는 이거 스트스즈? 이 뭐죠? 스트스즈? 거의 국룰 수준 아니겠습니까? 자, 말해보세요. 동사 문제는 네, 수, 그 다음에 태, 그 다음에 이게 뭐지? 네, 시제. 그죠? 동사 문제는 수태시제. 그래서 항상 동사 문제라는 것은 수태라는 것은 문법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문법의 영역에서 일단 오답을 걸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단 안 되는, 문법적으로 안 되는 것들 거르고 그 다음에 시제라는 것은 해석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에 시제를 곁들인 해석으로 문제를 푸는 건데 우리는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알면서도 머리는 알면서도 마음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 그만 네,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니까 막 해석하는 거야.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역설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순서를 밟으셔야 돼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순서를 밟으셔야 돼요. 이게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다는 겁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자, 좋습니다. 볼게요.
자, lowering prices on products made of recyclable materials. 네까지가 지금 주어 부분이 될 텐데, 네, 정확하게는 지금 lowering prices까지가 네, 주어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죠? 가격을 낮추는 것, 가격을 낮추는 것이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빈칸이 동사가 되겠고, 네, consumers, 소비자가 목적어 되겠고요. 그 목적어 뒤에 투부정사가 지금 왠지 목적격 보호 역할의 투부정사 같은데요. 동사가 encourage, 오형식의 동작 유발의 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투부정사하는 것을 독려하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겠죠. 그죠? Purchase them more and reduce waste라고 해서 그것들을 더 많이 사는 것을 독려하고, 네, 그리고 쓰레기를 줄이는 것을 역시 독려합니다. 정도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일단 동사가 들어갈 자리이기 때문에 동사가 아닌 네, B번은 제일 먼저 탈락이 되겠습니다. 그죠? encouraging 될 수가 없겠고요. 자, 그다음에 주어가 lowering prices, 가격을 낮추는 것, 이란 동명사예요. 가격을 낮추는 것. 지금 lowering 이게 동명사 주어고요. 네, prices는 그 동명사의 목적어로 보이네요. 그래서 가격을 낮추는 것은 자, 동명사 주어는 무슨 수 취급합니까? 단수 취급하는 거예요. 네, 동명사 주어는 단수 취급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수 주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s가 붙지 않은 네, A번의 복수 형태의 동사는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수일치에서 A번 날라가고요. 자, 그 다음에 빈칸 뒤에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요. 목적어를 취하지 않은 수동태는 정답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C번도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남는 것은 D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왜 would라는 조동사가 쓰였나요? 라는 질문은 이 문제에서는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미 벌써 다른 것들은 문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D번만 남는 거였어요. 그래서 would라는 조동사가 왜 들어갔을까라는 해석적인 고민을 하면서 낭비되는 시간을 절대 여러분들이 네, 발생시키지 마시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 동사 자리 판단하시고 동사 아닌 B번 탈락. 네, 그다음에 수일치에서 A번 탈락. 네, 그다음에 수동태에서 C번 탈락. 남는 게 정답이 됐었던 네,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하자면 동사 문제는 수, 태 시제. 네. 물론 뭐 수일치와 태 이 두 가지는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문법의 오답을 거른 영역이기 때문에 네, 두 가지는 어차피 순서가 상관없지만 어쨌든 핵심은 뭐다? 해석하기 전에 네, 문법적인 수, 태에서 오답을 거르라는 겁니다. 잘 아시겠죠? 네,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시험장에서 아무리 당황스럽고 시간이 부족하다 느끼시더라도 네, 순서를 망각하지 마십시오. 믿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빈출 형용사 어휘인데요. 네. 자, since the complete financial report가 would take 시간이 걸릴 것이다. 너무 많은 시간이 설명한 데 있어가지고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자, 마키코라는 사람은 will present를 할 것입니다. 자, 무엇을? 빈칸의 version을 at the meeting에서 빈칸의 version을 제시할 것입니다. 보여줄 것입니다. 라고 쓰는 거잖아요. 자, 형용사가 지금 이 version을 꾸며주는 명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duplicate라는 것은 동사랑 형용사가 다 되는 건데요. 복제하다, 뭐 사본을 만들다 이렇게도 쓸 수 있겠지만 그냥 자체적으로 뭐 사본의라고도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사본의 version을 제시할 것입니다. 말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B번이 정답이죠. 네, C번은 steady, 꾸준한 아닙니다. 꾸준한 version 아니고요. 자, D번에 fulfilled. fulfill 자체가 무언가를 이행하다, 만족시키다라는 동사이기 때문에 fulfilled는 이행된, 뭐 만족감을 느끼는 이런 느낌으로 쓰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B번이 지금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응결된, 압축된이라는 건데요. 압축된 version을 제시할 것입니다가 정답이 되겠죠. 왜? 그 앞에 나왔었던 이유가 설명하기에 너무 오래 걸릴 것이기 때문에. 그죠? 너무 오래 걸릴 것이기 때문에. 압축된 버전. 즉 condense라는 것은 무언가를 압축시키다라는 동사가 되는 거야. condense. 이게 기본적으로 그 응결시키다 이런 동사거든요. 응결시키다. 기체가 부피가 크잖아요. 네, 기체. 갑자기 지구과학 수업을 또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죠? 자, 기체라는 것을 이렇게 압축시켜서 네, 액체화. 여러분 그 콘덴싱 보일러, 콘덴싱 만들어요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어떤 원리입니까? 원래 이렇게 물을 넣으면 이렇게 막 수증기 기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보통 이제 날려 보내는데 네, 그것을 다시 한번 응결시켜 가지고 한 번 더 재활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정확한 컨덴싱의 원리는 네,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한 번 더 응결시켜 가지고 재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컨덴싱 보일러 생각하셔가지고 컨덴스는 응결시키다. 그래서 무언가를 압축시키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겠고 형용사일 때도 응결된, 압축된 정도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은 전기토익에서는 이렇게 긴 기사 같은 것들을 압축시키다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많이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빈출 형용사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 7번 빈출 동사 어휘가 되겠습니다. 이거 정말 빈출인데요.
이 빈출되는 이 단어 이게 얼마나 빈출되는지 제가 막 이렇게 표현을 막 하고 싶은데 네. 참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컴피턴트 유능한 슈퍼바이저는 usually 빈칸합니다. authority. 자, authority라는 게 권한 뭐 이런 거겠죠. 다른 직원에게 권한을 빈칸합니다. 저 뭐 하기 위해서? 이미 벌써 정답은 나온 거예요. 네. 이미 벌써 정기 토익을 최신 경향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미 정답이 나왔을 겁니다만은 자, in order to improve employee morale. 직원들의 사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 그리고 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가 되는 겁니다. 자, 정답은요? 이번엔 delegate가 되는 거겠죠. 우리 delegate라는 것은 굉장히 빈출 중에서도 초빈출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delegate는 기본적으로 위임하다라고 해석이 되는 동사입니다. 네, 위임하다. 자, 그리고 명사로서 대표 혹은 대표자라고도 쓸 수가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위임하다 동사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delegate authority, 권한을 위임하다라는 이 덩어리를 함께 기억하세요. 이렇게 동사와 목적어와의 덩어리 표현을 함께 기억하시는 게 네, 쓰임새 측면에서 좋습니다. 정기 토익은 이렇게 컬로케이션이라든지 이렇게 덩어리 표현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니까 함께 기억을 하십시오. 네, 권한을 위임하다. 그래서 업무 같은 그런 권한들을 위임을 하는 거예요. 다른 직원들에게. 이런 맥락으로 많이 쓰는 거고요. 자, 그리고 delegate의 명사 형태가 바로 delegation이 되는 건데요. 이거는 위임하다의 명사이기 때문에 위임 이렇게도 쓰일 수가 있겠고, 자, 대표단이라는 그런 명사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뭐 생뚱맞은 다른 단어가 아니고요. 대표단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회사의 업무 같은 것들을 위임받아서 네, 그것을 대표해서 처리하러 떠나는 그런 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임과 대표단 두 가지를 모두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delegation of tasks 이런 표현은 2번 정도 정답으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최근에만요. 업무들의 위임이 되겠죠. 그래서 빈칸 of task에서 delegation 정답으로 골라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lead a delegation 이렇게 쓰면 대표단을 이끌다가 되겠죠. 이건 보통 이제 파티시플 등에서 이번에 저희 사장님께서 대표단을 이끌고 함께 무슨 컨벤션으로 가실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leader delegation이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delegate는 기본적으로 위임하다 동사고요. 이런 대표자랄 명사도 가능하지만 위임하다 동사 기억하시고요. 거기에 명사 형태인 delegation 위임 혹은 그 업무들을 위임받은 대표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리고 delegation of tasks라는 표현 덩어리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lead a delegation도 함께 덩어리로 기억하시면 정말 좋은 복습이 되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7번 정답 A번호를 잘 골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8번 시조부 현미 대신 이게 뭘까요? 시조부 현미 대신 시간과 네,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는 겁니다. 이게 시조부 현미 대신이에요. 네, 시조부는 현미 대신.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if 네, 조건절 접속사죠. 네, 직원 멤버가 스텝 멤버가 빈칸이 지금 동사 자리가 되겠고요. To transfer to another branch 또 다른 브랜치로 이렇게 전근을 가는 것을 희망을 한다면 그 employee는 반드시 first speak to his or her supervisor. 네, 그 혹은 그녀의 관리자의 얘기를 반드시 해야만 되겠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는 건데요. 자, 일단은 뭐 D번에 was willing 이렇게 과거 진행형을 찍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과거 진행을 찍으시는 분들은 정말 개성 넘치는 분들이네요. 자, 그리고 지금 일단 수일치에서 수일치에서 1번은 절대 될 수가 없겠죠. wish 안 되겠고요. 주어가 단수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남는 B번과 C번 중에서 바라는 게 지금 미래이기 때문에 C번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시조부는 현미 대신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가 정답이 됐었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그 보시면 지금 이런 것들이 모두 시간과 조건의 접속사들인데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재를 기준으로 뭐뭐 할 때라든지 그 다음에 만약 뭐뭐라면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이니까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말하는 시점이에요. 이게 말한 시점 기준으로 뭐뭐 할 때, 뭐뭐 한다면 시간 조건은 무조건 미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그냥 외우려 가지 마시고 생각해 봐. 만약에 그녀가 온다면, 그죠? 지금 말한 시점 기준으로 그녀가 오는 것은 무조건 미래죠. 무조건 미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미 벌써 접속사 의미의 내 미래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will이란 조동사를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when도 마찬가지죠. 그녀가 도착할 때 나는 여기에 나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녀가 도착할 때라는 것은 당연히 미래죠. 지금 말하는 시점 기준으로 무조건 미래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과거가 아니라면, 과거라면 그냥 과거 동사 쓰면 돼요.
그녀가 도착했을 때 이렇게 하면 당연히 과거동 쓰면 됩니다. 근데 과거가 아니라면 지금 시점 기준으로 미래 얘기는 무조건 그냥 접속사만 쓰고 동사를 일반적으로 넣어도 미래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will이라는 조동사를 쓰실 필요가 없게 했습니다. 자, 시조부 현미 대신 이거는 문제에서 굉장히 간접적으로도 많이 나오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게 숙지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답을 B번으로 잘 골라주시고요. 자, 파트 6 한 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6도 굉장히 어려웠었던 그런 포인트가 있으니까 잘 따라오세요. 자, 리처드 보이스는 이전 nationally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빈칸이다. 여기까지 명사보호 끊어보시고요. 자, 제가 방금 뭐라고 그랬죠? 명사보호. 보통 이제 비동사 뒤에 보호 자리는 형용사가 많이 들어가는데 명사보호가 들어간다는 것은 주어랑 무슨 관계겠습니까? 네, 같음, 동격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가 리처드잖아요. 리처드. 사람이잖아요. 사람과 동격이 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무슨 명사밖에 없죠? 사람 명사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선택지 중에서 사람 명사를 찾아보면 잘 모르겠어요. 그죠?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일단은 왠지 B번은 아닐 것 같아요. 예, 이건 절대 명사 아닐 것 같아. 소거했습니다. 그 다음에 D번, authorizing. 동명사인데 동명사도 명사가 될 수 있지만 일단 뭐 관사도 있고요. 그다음 동명사는 왠지 자신만의 목적어도 필요할 것 같기 때문에 이것도 안 찍었을 것 같습니다. 남는 두 개 중에서 authorization 이게 왠지 명사처럼 생겼으니까 A번을 찍고 또 장렬하게 또 전사하셨죠, 여러분들. 이 문제가 실제로 전기톡에 나왔었던 것을 변형한 문제인데 거의 80% 이상이 틀렸었던 초고난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authorization 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허가 뭐 이런 뜻의 명사로서 사람과 동격이 될 수가 없습니다만은 자, authority. 아니 이건 권위잖아요, 권위. 권위란 추상적인 개념도 사람과 동격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지만 authority는 권위자라는 그런 사람 명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C번이 정답이 됐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사람 명사와 동격이 되는 것은 사람밖에 없고요. 이 authority는 권위. 혹은 권위자라는 사람 명사도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케이. 그래서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권위자이다. 온라인 광고와 프로모션이 있어가지고요. 자, 그리고 Mr. Boyce라는 사람은 빈칸 지금 동사가 들어갈 자리고요. As a creative director for Media Zero for 17 years. 17년 동안. 여러분, 17년 동안. 17년 동안이라는 것은 기간입니다. 그죠? 17년 전. 이렇게 하면 과거 시점이겠죠. 근데 17년 동안. 우리말 해석상 동안이라는 것은 기간이야. 시점이라는 것은 점개념입니다. 이 귀염둥이 점개념인데요. 기간이라는 것은 하나의 시점과 다른 시점을 연결한 일종의 선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단순 시제가 받는 게 아니라 완료 시제가 받는 겁니다. 그중에서 지금 C번은 과거 완료죠. 자, 과거 완료라는 것은 기준점인 과거가 있을 때 그 과거보다 더 앞서서 완료가 되었다라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과거 완료라는 것은 기준점인 과거가 있지 않다면 굳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가 정답이 되면서 현재까지의 기간을 표현하는 그런 시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7년 동안 일을 해왔습니다. With experience from his time spent at the Media Zero 에서의 썼었던 그런 경험과 함께가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Mr. Boyce now gives lectures, 강연들을 준다라는 거예요.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강연이죠? That use, 이용을 하는. 자, 무엇을? Real world techniques라고 해서 진짜 세계의 기술들을 이용을 하는 그런 강연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문장 넣기 들어가고요. 자, 문장 넣기 D번. 자, 문장 넣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as a result. 자, 문장 넣기 뒤에 있는 이 접속의 부사. 그냥 부사라고 볼까요? 항상 문장 넣기 뒤에 있는 부사 같은 것들은 굉장히 의미적으로 중요한 힌트를 주는 겁니다. 왜? 직접적인 연결성을 만들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그 결과로 이런 거거든요. 자, 결과로라는 부사가 나왔다는 것은 왼쪽에는 원인, 그리고 뒤에는 결과. 이 무슨 관계죠? 인과 관계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로서 자, Mr. Boyce 씨의 audience는 봤습니다. 자, 무엇을? Invaluable practice. 네, 그죠? 정말 귀중한. valuable 자체가 가치고 귀중한 건데요. 거기에 in이 붙어도 정말 가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한 이 정도로 쓰이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nvaluable practice 정말 귀중한 돈으로 살 수 없는 귀중한 연습 기회를 받습니다. 근데 어떤 기회냐면 applying theory 이론들을 적용을 하는 그런 연습 기회가 되겠죠. actual marketing endeavors라고 해서 실질적인 마케팅 노력 실질적인 마케팅 기회에 이렇게 이론들을 적용을 하는 그런 기회를 얻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결과인데요. 그럼 왼쪽에는 원인 문장이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근데 지금 한 번 더 빈칸의 왼쪽 문장을 봤을 때 이 Mr. Boyce라는 사람은
네, 이렇게 진짜 세계의 기술들을 이용하는 강연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이 사람의 오디언스들은 받습니다. 이게 지금 원인 문장으로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 빈칸을 기준으로 결과 문장과 왼쪽에 원인 문장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빈칸에 뭐가 들어있을지 한번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 그 중에 하나는 이거 원 이렇게 나오는 것은 왼쪽에 나왔었던 복수명사들 중에 하나를 받는 거잖아요. 왼쪽에 복수명사가 나왔고요. 괜찮고요. 자, 그 중에 하나는 involve the audience를 이렇게 포함시키는 것이다. 어디에? social networking 캠페인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다. 그죠? 이제 이해가 되네요. 정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자, 왼쪽 문장에서 지금 이러한 기술들을 쓰는 강연을 합니다가 원인이고요. 거기에 대한 예시가 되겠고요. 그 뒤에 결과까지. 이런 식으로 원인 결과 사이에 구체적인 예시가 연결되는 그런 문장이 지금은 정답이 됐었습니다. 아우 반갑네요.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B번, C번, D번은 뭐 볼 것도 없겠죠. 자, 그리고 그다음 문장입니다. Please be aware. 네, 알아두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That the lectures on January 24th and 27th are now full. 24일과 27일에 있는 이런 강연들은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빈칸 뒤에 부사가 들어갈 자리가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접속 부사를 넣는 문제들은 크게 세 가지에서 거의 80%가 출제가 됩니다. 인과 관계, 원인과 결과, 네, 원인과 결과. 그 다음에 역접의 관계, however 같은 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추가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A, 네, 그리고 B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지금은 빈칸 뒤에 a small number of seats remain for the February 12th and 15th sessions라고 해서 조그만 숫자의 약간 적은 숫자의 그런 좌석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 지금 빈칸을 기준으로 왼쪽에는 가득 찼다라는 거, 정말 슬프죠? 근데 지금 뒷문장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얘기죠. 이렇게 부정과 긍정이 만난다. 역접이에요. 되겠습니다. 정답은 however를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A번까지 잘 찍어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파트 7도 한 세트만 딱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마지막까지 잘 따라오십시오. 자, 지금 13번, 16번까지 렉처 편지글이 되겠습니다. 자, 편지를 그냥 여러분들이 파트 7을 읽으실 때는 너무 부담 갖고 모든 것들을 내가 100%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중요한 포인트들을 내가 캐치한다는 생각으로 필자가 누구겠습니까? 출제자겠죠. 출제자가 숨겨놓은 그런 포인트들을 내가 찾는다는 생각으로 그런 생각으로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마음으로 남의 편지를 훔쳐 읽는다는 생각으로 한번 접근해 보세요. 자, thank you for your support. 너의 지지 고맙습니다. of 이러이러이런 저널. over the years, 수해 동안. 자, 지난 몇 년 동안 이 잡지에 대해 가지고 당신의 지지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편지는 당신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무엇에 대해 가지고요? 변화에 대해 가지고. 자, 무슨 변화죠? 우리의 애뉴얼 연간 구독 패키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연간 구독 패키지에 대해서 이 변화라는 것을 통지하는 게 바로 이 편지글의 중심 소재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중심 소재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시 문장이 나오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tarting June 1st, 6월 1일부터 annual subscription prices, 연간 구독료는 are going up from $114에서부터 언제까지? $138까지. 네, 이렇게 $24 정도 오르는 거네요. 그죠? $24 정도 오르는 겁니다. 자, 그리고 new rate, 새로운 요금은 자, $11.5가 되겠죠. 한 달 단위로 한 사람이 $11.5가 되겠는데 여전히 much cheaper, 훨씬 더 쌉니다. 우리 비교급 왼쪽에 much라는 것은 그 비교급을 강조하면서 훨씬 더 정도 해석이 되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이게 40% 더 싸다라는 거예요. Okay? Then purchasing it, 그것을 regular store, 그렇죠? 레거 스토어에서 프라이스에서 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싸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18.4가 되겠습니다. 숫자가 많이 나오니까 굉장히 좀 헷갈리네요. 분명히 예전에는 수학을 잘했었던 것 같은데 몇 개가 나오니까 조금 헷갈립니다. 그죠? 그래서 한 이슈당 $18.4의 일반적인 가게 사는 가격보다는 훨씬 더 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자, be sure to take advantage of. 자, take advantage of라는 것은 무언가를 이용하다라는 표현인데요. 네, 이게 지금 이거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굉장히 조금 과할 정도로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Of your special access. 네, 특별한 접근권이 되겠죠. To Iron Global Journal 웹사이트로의 이렇게 특별한 접근권에 대해서 이용을 또 얻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not only 뿐만 아니라라는 상관 접속사의 덩어리네요. 자, 그것이 모든 것들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contained in the print journal. 네, 프린트로 나와 있는 저널에 포함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제공을 할 뿐만 아니라 자, but 그러나 but also 정도가 생략이 된 거죠.
에서 subscriber, 구독자로서 당신은 온라인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access the members only section. 우리 멤버들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섹션도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컨텐츠들을 위해 가지고요. including 무엇을 포함해서 member submitted, 멤버에서 제시가 된, 즉 멤버들이 제출한 그런 리뷰들이 되겠죠. 레시피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조리법 레시피가 되겠고요. and 그리고 코멘트 포럼들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culinary topics, 요리의 토픽들에 관련돼 가지고요. 뭐 such as 재료들이 아니라 재료들 substitution이라는 것은 재료에 대한 대체품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특별한 kitchen equipment, 특별한 뭐 주방 장비들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tips들이 되겠습니다. artful, 정말 예술적으로 아름다운 meal presentation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팁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특별한 혜택을 말하는 거 있었고요. 자, 그리고 또 take advantage of, 이용하십시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잖아요. The feedback section도 이용하십시오. 웹사이트의 feedback section도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To send a letter, 편지를 보내기 위해서 우리의 knowledgeable, 정말 지식이 많은 editorial, 편집 직원에게 보내기 위해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택된 편지들은 will get published, 출판도 될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저널의 무슨 섹션에서 출판도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또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단입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자, your subscription, 당신의 구독은 끝납니다. 구독이 끝난다뇨. 정말 슬픈 문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구독은 끝납니다. with the next month, 다음 달의 이슈에서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오죠. take advantage of. 자, take advantage of가 무언가를 이용하다라는 표현으로서 정기 토익이 좋아하는 표현 맞습니다만은 이렇게까지 자주 쓰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글을 좀 못 썼어요. 자, 이용하십시오. 이렇게 짧은 윈도우, short window라는 것은 이렇게 짧은 기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to resubscribe, 다시 재구독을 하는 거겠죠. at the lower rate, 낮은 가격으로서, 더 낮은 가격으로서 before prices go up, 가격이 상승되기 전에가 되겠습니다. 자, either by filling out, 작성을 함으로써, 자, 무엇을? 포함된 구독의 주문 양식서를 작성함으로써, 자, 그리고 그것을 mailing it back, 돌려줌으로써, 또는 or either A or 또는 by contacting, 우리의 구독의 핫라인, 전화로 연결을 함으로써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라고 써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기대합니다. 당신에게 답신을 듣기를 기대합니다 라고 이렇게 느낌표로서 끝내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첫 번째 Miss Sanders, 이게 지금 편지를 받는 사람이겠죠. 에드 성급된 것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A1, 그녀는 long이라는 게 부사예요. 오랜 기간 동안이라는 부사로서 현재 완료 사이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오랜 기간 동안 쿠킹에 관심이 있어 왔습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그대로 정답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디에서 정답의 근거가 됐었냐면, 자, 첫 문장에서 보시면 지금 over the years, 정말 수년 동안 우리 저널을 지지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즉 수년 동안 요리에 관련된 저널을 구독했었던 사람이, 이런 사람이 오랜 기간 동안 쿠킹에 관심이 없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문제에 대한 추론, 정답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거 확실하죠? 네, 그러면 한번 다시 한번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1, she has long been interested. 그녀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관심이 있었습니다. 쿠킹에 있어가지고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B번은 그녀가 이전을 한다라는 건데 산타크루즈 지역으로 6월 달에 뭐 이전하거나 뭐 전근 가거나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죠? 자, 근데 그녀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게 출판이 됐었던, 자, 출판됐었던 편지를 썼다라는 게 아니고요. 뭐 쓴다면 출판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에 대한 소재는 나왔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무리가 있네요. 자, 그다음에 그녀는 빈번한 코멘터가 되겠습니다. 이 포럼에서의 빈번한 코멘터, 이 코멘트를 역시 뭐 볼 수 있다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빈번하게 코멘트를 썼었다 이런 소재는 없었습니다. 그죠? 정답 A번으로 골라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네, how much, 얼마죠? We don't issue of item global journal의 코스트가 얼마입니까? 다음 달에. 여러분, 다음 달에라는 겁니다. 다음 달. 이 다음 달이라는 것은 항상 편지라는 것을 쓴 날짜. 쓴 날짜가 있을 때 그게 바로 기준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 기준점을 통해서 그 다음 달 이렇게 보는 거니까 일단 쓴 날짜 확인하시고 지금 다른 구체적인 월이 없으니까. 그죠? If purchased through a subscription, 구독을 통해서 이렇게 구입이 된다면 다음 달은 얼마입니까? 라는 건데요. 역시 그 다음 달을 기준점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장에서 지금 첫 문장보다 더 앞서서 지금 May 15th, 5월 15일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달이라는 것은 6월 달이 되겠죠? 6월 달. 자, 그리고 지금 이 문장에서 쭉 봤을 때 6월 달부터 6월 달부터 이렇게 구독료가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겠다. 그게 바로 월간 용임 이렇게 되겠다라는 게 정확하게 소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확인되셨다면 다시 한번 문제로 넘어가시겠습니다. 네, 정답을 A번 11.5달러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마지막으로 문장 넣기 문제가 되겠는데요. 우리 직원은 standing by for your call. 너의 전화 옆에 서 있다는 것은 언제나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 9시부터 6시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너의 전화가 어쩌니 저쩌니 우리한테 전화를 주십시오.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 그 뒷문장을 장식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제일 마지막. 이거는 그냥 소재적으로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나오면서 그죠? 문의가 있으시면 전화 주십시오. 네, 그러면 우리의 직원들이 이런 식으로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확인해 보신다면 어디죠? 제일 마지막이죠. 그죠? 그 바로 왼쪽에 핫라인. 우리의 직통 전화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독에 관련된 직통 전화로 연락을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한다면 저희 친절한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네, 친절한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마치 저희 학원의 직원분들 같네요. 네, 친절한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정답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15번 정답을 D번으로 잘 골라주시고요. 자, 진짜 마지막이죠. 16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미스 버번스에 따르면 무엇이 가능합니까? 오직 이 저널 웹사이트에서만 무엇이 가능합니까? 라는 세부적인 정보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광고, 우리 비즈니스 구독자들을 위한 광고 이런 얘기는 없었고요. 그다음 레시피, submissions, 그죠? 레시피의 제출, 멤버들에 의해서 제출된 레시피 이거는 중반부에 확인됐었던 거 기억이 나십니까? 네, 정답으로 손색이 없는 네, 정답 소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레스토랑에 대한 리뷰라는 어건은 없었고요. 그다음에 특별 할인이라는 소재도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여기까지 파트 7 문제까지 네, 모두 확인하셨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5월 16일 정기토익을 대비하신 분들을 위해서 네, 파트 5, 6 그리고 7까지 중요한 포인트 많이 잡아드렸으니까요. 네, 한 번 더 반복해서 보신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언제까지든 여러분들의 네, 정기토익의 고득점 졸업을 위해서 제가 끝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신촌토익 대표 토익의 윤지성 강사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